조합이랑 순열이,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순열을 공부했는데, 순열하고 조합이 뭐가 다른 거냐면, 조합이 더 단순해, 구조는. 근데 문제는 조합이 더 어려워.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로 조합을 씁니다.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이제 C라고, 가운데 C라고 쓰는데, 저놈은 정의가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하는 건 똑같아. 서로 다른 n개들 중에서 r개를 선택해요. 여기까지 똑같아. 우리 순열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순열이었지. 그치?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면 끝나. 그냥 선택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배열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 자체는 더 단순한 구조잖아, 그지? 뽑으면 끝나는 거야. 순열에서는 얘를 뽑아서 배열까지 해야 끝나는 거였는데,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구조는 더 단순한데, 이상하게 문제 풀 때는 조합을 더 어렵게 느껴. 희한해. 순열을 먼저 배워서 그런 건가? 그래서 얘가, 계산할 때랑, 또 뭐, 그 정의, 증명할 때랑,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순열을 계산할 때, NPR을 계산할 때, 여찌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우리는 얘를 배열까지 하는 걸 생각했던 거지? 이거, NPR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그게 NCR인 거잖아. 이해가? 뭔 말인지 이해돼?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배열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이 얘. 근데 얘는 n개에서 r개를 선택만 하면 끝. 그럼 얘랑 차이가 뭐야? 얘는 배열을 하고 얘는 배열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없애는 거야.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어떤 것들이 뽑혔든 간에 걔네들을 가지고 배열까지 하면은 얘고, 배열을 안 하면 얘래. 맞아? 정의가 그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3개를 뽑았어. 3개를 갖고 있어. 이렇게 3개 중에서 네가 2개를 이렇게 뽑을 거야. 근데 이거 뽑은 애들이 A, B라고 가정하자. 뽑아서 A, B 이렇게 놓고, 또는 B, A 이렇게 놨어. 서로 다른 거지. 맞지? 근데 이런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게 얘래. 그러면 조금 전에 순서를 고려한 배열, A, B를 놓던가 아니면 B, A라고 놓던가,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지? 뭐가 뽑혔든지 간에 이 2개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의미가 없는 거지. 만약에 3개가 뽑혔으면 3개가 배열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하겠어? 지금 여기서는 몇 개가 뽑혔어요? R개가 뽑혀서 그 R개가 배열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필요 없다며. R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R개가 배열되는 경우로 얘를 나눠줘요. 이해 되겠어? 그냥 뭐 정의대로 가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걔를 다 일렬로 배열하면은 퍼뮤테이션이었는데, 지금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으니까 각각의 선택된 애들이 다 배열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배열되는 걸 다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누기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정의로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을 우리가 정의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n 퍼뮤테이션 r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n 퍼뮤테이션 r이었어요. 이게 n 퍼뮤테이션 r이었어,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r 팩토리얼로 나누지?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라고, 증명할 때는 다 이걸로 써, 증명할 때. 뭐, 이렇게, 뭐, 다음에 성립함을 증명해라. 뭐, 네모칸에서 빈칸 채우기 할 때. 그럴 때 다 이걸로 쓰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증명 과정 같은 건 다 대부분 이걸로 보여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과 증명하는 거, 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쓸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주로 계산할 때도 좀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 가끔 이거 쓰기도 하는데, 자꾸 이거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조합이란 내용을,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조합의 수,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죠.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성질. 이 조합의 성질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조합의 성질이 재밌는 게 많아. 이거 지워도 되겠어? 조합의 성질을 우리가 언제 처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면, 다항식 단원에서, 앞에 다항식 단원에서, 오늘도 들려? 다항식 단원에서 거듭 제곱 계산할 때,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4제곱, 이거 계속 차수 올릴 거야. 이게 확장되는 과정을 볼 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얘기했었어. 기억나? 들었던 거 같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들은 거 같아요. 그죠?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 조합 수의 성질, 컨비네이션의 성질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얘랑 같은 거야.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거, 2학년 때 확통해서 이항정리를 공부할 거거든? 2학년 때? 그때 뭐 이런 컨비네이션 계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도 공식으로만 나올 거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를 숫자로 쓰면 뭐부터 쓸까? 1부터 쓸까? 1 컨비네이션, 아니, 1, 맨 꼭대기에 1이 있는데 여기 1, 1, 1, 2, 1, 1, 3, 3, 1 이렇게 내려가서 쭉 숫자를 써나가는 게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사실은 그 경로의 개수랑도 연관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서 1로 내려가는 방법 한 가지, 1로 내려가는 방법 한 가지, 1로 내려가는 것도 한 가지. 이제 1로 내려가는 건, 길이 하나인데요? 왜 두 개요?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돼서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네?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선들을 연결을 해보면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전에 있는 두 놈을 더해서 바로 위에 있는 두 놈을 더해서 얘가 나온다 그랬잖아. 경로의 개수를 셈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더하면 그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무조건 얘랑 얘를 거쳐야 되거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숫자들 이렇게 쓰는데, 이게 경로의 개수랑도 같은 얘기이고, 위에 있는 두 놈을 더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들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컨비네이션으로 다 대응을 시킬 건데요. 맨 꼭대기부터 쓰기에는 써도 되는데, 요 라인부터 쓸게요. 요 라인이 2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라는 놈들과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개 중에서 하나도 택하지 않은 거. 그지? 여기서 아까 정의 적어놓은 거 뭐냐면, 두 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 이거는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 얘는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선택한 거. 그게
위에서 올려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오른쪽 길은 한 번도 택하지 않고 온 거야. 선택의 횟수는 몇 번? 2번. 2번 중에서 오른쪽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고 왼쪽만 계속 선택하면서 해서 오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는 거는 내가 2번을 선택할 수 있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씩 선택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한 번 선택하면 무조건 여기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오는 거고. 이해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오른쪽만 2번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얘네들 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 컴비네이션 재료는 3번의 선택 기회가 있는데 오른쪽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무조건 와. 그럼 여기는 31, 32, 33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써있는 파스칼 삼각형의 숫자들이 여기에 있는 컴비네이션들과 완벽하게 1대1로 다 대응을 합니다. 얘네들이 완벽하게 다 1대1로 대응을 해. 그러면 얘네들 말이야. 우리 예전에도 이제 공부할 때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반 뚝 자르면 좌우 대칭이지. 그렇지? 얘도 똑같이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숫자로 바꾸면. 왜 숫자 바꾸면 재니까. 그래서 얘는 얘랑 같아야 돼. 얘도 얘랑 같아야 돼. 이해되겠어?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이 파스칼 삼각형 만들 때는 위에 있는 거 2개를 더하면 밑에 게 나온다 그랬거든. 얘도 그러겠네. 이거 2개 더하면 얘 나올 거고, 얘 2개 더하면 얘 나올 거고, 이거 2개 더하면 얘 나올 거고. 그런 성질들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써 있는 NCR이 N 컴비네이션 N-R과 같다는 얘기가 문자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좌우 대칭. 이거 2개 더하면 같다는 거야. 이거 2개는 같다는 거야. 그거를 문자로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 뒷자리 2개를 더하면 4가 되는 애들끼리는 같아요, 무조건. 얘 2개 더하면 4가 되는 거지. 그지? 앞자리 4를 만들면 이 두 놈은 같은 거야. 얘 2개도 같은 거야. 3으로 시작하는 컴비네이션 라인에서는 뒷자리 2개를 더한 게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어? 3 만들면 돼. 그러면 두 놈은 같은 거야. 얘가 그렇게 쓴 거거든. R과 N-R을 더하면 얼마가 돼? N. R하고 N-R하고. 여기 마이너스 R이니까 지워지겠지. N만 남지. 뒷자리 2개를 더한 값이 N을 만들면 더 두 놈은 무조건 같은 거야. 이해되겠어? 그 얘기 한 거고요. 그걸 복잡하게 해서 막 써준 거야. 그래서 요 뒷자리 두 놈 더한 게 앞자리 N을 만들면 같다. 됐지? 그게 바로 저 1번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거 2개 더하면 밑에 거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더하면 밑에 거 나오니까 당연히 앞자리가 늘겠지. 라인이 바뀌니까. 그죠? 당연히 두 놈을 이렇게 더하면 앞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뒷자리는 두 놈 중에서 큰 놈 따라가. 그래서 요거 2개. 자, 요거 2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3에서 4로 늘어, 앞자리가. 그리고 뒷자리가 0과 1이었는데 이 큰 놈 따라가서 쓰면 돼. 여기도, 자, 요거 두 놈 더하면 얘가 될 거야. 앞자리 늘었죠? 그리고 뒷자리는 이 둘 중에서 큰 거 따라갔지? 이해했어? 이런 게 컴비네이션이 가지는 성질이래. 그래서 이게 대칭성 얘기를 하는 거고, 파스칼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 그냥 그 얘기였어. 위에 거 2개 더하면 밑에 거 만들기, 뭐 이러고. 그지? 그거를 문자로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한 공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자들에는 현혹될 필요 없어. 난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죠? 조합이라는 것들이, 이런 성질들은 공식처럼 쓰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조합을 다룰 때 얘네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됐지? 나, 왜 이렇게 졸리니? 왜 이렇게 졸리니? 자, 그 다음,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 얘네들은요,
특별히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순열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순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야. 뭐만 제외하면 돼? 뭐만 제외하면 될까? 순열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조합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배열.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안 하면 그게 조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뭐 특정한 것을 포함해? 그럼 무조건 포함시켜야지. 무조건 갖고 와야 되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얘를 다시? 그거 안 돼. 얘를 무조건 갖고 와야 돼.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럴 때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무조건 포함돼야 돼? 그건 무조건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셈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무조건 갖다 놔야 돼. 오케이? 어떤 것은 제외해야 된대,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쟤는 무조건 제외해야 돼. 이해가? 조금 예를 들어볼까? 자, 네가 1부터 9까지 한 자리 자연수도 9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숫자를 네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2개 선택.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면은 순열이죠? 근데 지금은 선택만 하래. 그럼 뭐라고 쓸까, 이거? 9, 컨비네이션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이 2개를 선택할 건데, 첫 번째, 1을 반드시 포함시키래. 네가 2개로 선택해야 되는데 1은 무조건 포함시키래. 이건 네가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무조건 가져와야 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8개 중에서 1개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그 얘기한 거야. 1번이 위에 거. 특정한 거를 무조건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가져다 놓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8 컨비네이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얘는 두 번째. 1을 반드시 제외시켜. 반드시 제외시켜. 1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대. 네가 뽑으려는 대상이 원래 1부터 9까지였는데 1은 뽑지 말래. 그럼 네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이 1부터 9까지가 아니지. 그치? 1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버리면 되지, 그거. 그럼 네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은 2부터 9까지야. 거기서 2개 뽑으면 되겠죠? 그게 8 컨비네이션 2. 이해되겠어? 요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특정한 건 제외해야 돼. 그러면 걔는 미리 버려. 어차피 못 갖고 올 건데 뭐하러 여기 갖고 있어. 걔는 미리 버려. 안 뽑을 거니까. 되지? 그래서 이것도 미리 버릴 거고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미리 버리는 거야. 둘 다 미리 버리는 거야. 근데 물론 위에 거는 아예 버리는 게 아니고 미리 가져다 놓는 거지. 내가 선택하려는 대상 안에 남겨두지 않고 미리 갖고 오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아예 버리는 거고. 자, 세 번째. 적어도란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순열 공부할 때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의 경우의 수를 빼기로 했었어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 6건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대 사건. 적어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건의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 6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컨비네이션을 이용한 계산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n 컨비네이션 3이 21에 아까 계산하는 거 컨비네이션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n 컨비네이션 r 이러면 n 퍼뮤테이션 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이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지? 증명할 때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랬는데 둘 다 괜찮아요. 계산은 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증명할 때는 반드시 밑에 거 써야 돼. 밑에 이게 뭐였어? 이거는 계산. 증명할 때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게 퍼뮤테이션이었거든. 이만큼이 퍼뮤테이션이었거든. npr를 r 팩토리얼로 나눠. 이거잖아. npr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그치? 그래서 ncr이라는 놈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좋은데
간단한 것들 계산할 때는 그냥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로 써보겠습니다. NC3 계산해보래요. 그럼 얘는 N 퍼뮤테이션 3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NP3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3개를 이렇게 곱해나가는 게 NP3이었어. 그리고 3팩토리얼은 3부터 쭉 차례대로 곱해나가는 거, 그지? 그게 얼마를 만들 거냐면 2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2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의 곱이지? 그죠? 그럼 뭐 내려가는 순서로 쓰면 얘는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놈을 내가 양변을 곱할 거야. 선생님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수식 계산이 너무 싫어서 그래. 그러면 좌변에 뭐가 남냐면 n-1, n-2가 남고요. 우변에는 얘가 여기 곱해질 거죠? 차례대로 쓰고 싶어. 그럼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 6. 이거 다 계산해갖고 숫자를 큰 숫자 20에다가 6까지 곱해서 120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숫자들이 곱해져서 어떤 숫자들이 곱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얘를 그 숫자들이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6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야, 이건 껌이네. 야, 어떤 컨비네이션 두 개가 같대.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뒷자리 두 개 더한 게 앞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4랑 6을 더한 게 n이야. n이 얼마? 이게 계산할 것도 없네. 이해되죠? 쟤는 또 뭐냐? 쟤는 좀 이상하다. 쟤는 좀 계산. 3번 계산.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좌변부터 볼게요. 좌변에 보시면 n 플러스 3 퍼뮤테이션 2 분의 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변 NC2는 n 퍼뮤테이션 2 그리고 분모의 2 팩토리얼. 그래서 뒷자리가 다 2로 돼 있어서 분모가 다 2 팩토리얼로 똑같네. 그럼 약분해도 되잖아, 그럼. 그지? 자, 그려놓고 써볼게요. 좌변은 n 플러스 3부터 시작하래요. 그래서 2개 곱하는 거래. n 플러스 2까지. 이게 2개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변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그럼 요거, 수놈이 공통인수가 n이니까, 묶어? 말어? 예? 자, 에잇. 그냥 전개를 해? 공통인수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묶어도? n으로 묶는다고 해도, 이 뒤에 얘랑 얘랑 더해지면, 2n?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n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쟤랑 모양이, 얘는 이제 인접한 2개, 연속하는 2개 항의 곱이고, 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거지. 얘가 인접하는 2개 항이라면, 가능하긴 한데, 1 쓰면은 1과 2니까. 근데 여기다 1 쓰면 서로 다른 숫자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숫자를 끼워 맞춰서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전개했어요. 2n제곱. 그럼 좌변은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다 우변으로 넘겨와. 다 우변으로 넘겨오면 n제곱이 넘으면서 이거 하나 없어질 테니까 n제곱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거 반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맞죠? n은 이제 마이너스 1과 6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못 써요. 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니? 라고 하는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야. 앞에 있는 숫자든 뒤에 있는 숫자든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놈이든 뒤에 있는 놈이든. 이거 다 0보다 커야 돼요. 물론 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 그럼 그럴 때는 개수가 항상 한 가지였어. 그래서 지금은 음수를 못 써요. 그래서 얘는 6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3번은 6이다. 됐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이랑 컴비네이션이랑 저게 같이 나와서 4번처럼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 같이 나와서 그 뭐 n이라든가 또는 r이라든가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단골 메뉴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꼭 하나 이상 나올 거예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 잘 펼쳐놓고 쓰면 돼. 좌변에 np사가 있어서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4개 숫자가 곱해지는 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좌변. 되지?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되거든. 우변. 이건 좌변. 우변. 우변 정리해보면, 48 곱하기 n-1 컴비네이션 3을 쓰래요. 그러면은 n-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3개를 곱할 거야. 그리고 분모도 3팩토리얼을 쓸 거야, 이렇게. 사실 뭐 이름 필요 없긴 한데. 그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이미 공통의 놈이 있잖아, 이렇게. 이미 공통의 놈이 있으니까 없는 애들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하고 얘하고. 이해돼? 요 놈하고 같으면 된대. 어렵지 않죠? 요거 분모에 6 있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그래, 얘는 8이야. 됐다 싶네. 됐다 싶네. 할 수 있겠지? 정리하시고, 자, 옆에 있는 문제 하나 문제 풀어보시고. 네, 실제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컴비네이션을 쓸지, 아니면 퍼뮤테이션을 쓸지, 결정해서 공식을 써야 돼요. 뭐 가장 큰 차이는 순서를 바꿨을 때,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경우가 달라지는데? 순서를 바꾸면 아예 경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순열이야. 순서를 바꾸면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다 카운트를 따로따로 해야 돼. 이러면은 순열. 근데 자리를 바꿔봐야 그게 그거야. 경우의 수가 안 달라져. 그러면 조합.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반에서 어떤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1명은 뽑아서 반장을 시키고 1명은 뽑아서 부반장을,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냐? 회장 부회장을 시켜. 그러면은 이거는 순열이야. 2명을 뽑아서 A랑 B가 뽑혔다고 했을 때 A랑 B의 순서로 놓으면은 A가 회장이 되고 B가 부회장이 돼. 근데 A랑 B를 뽑아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B가 회장이 되고 A가 부회장이 돼. 경우가 달라지지. 그지? 이게 자리를 바꿨을 때 경우가 달라져. 그러면 순열이야. 근데 2명을 뽑는데 이 2명이 그냥 임원이야, 임원. 임원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A랑 B를 뽑았는데 얘 둘을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경우가 달라지겠어? 어쨌든 A랑 B가 임원인 거잖아. 이렇게 둘을 자리를 바꿔도 경우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뽑힌 애들에 좀 직함을 준다든가 뭐 이름표를 준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순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뽑고 끝 이러면은 조합.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뽑으면 끝이야. 뽑는 경우의 수. 뽑으면 끝. 남학생이 5명 있고요. 여학생이 5명 있어요. 5명, 5명이네. 4명을 뽑을 거래. 그럼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뭐가 다르냐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4명만 뽑으면 된대. 그치? 그럼 몇 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야, 우리? 그치, 10명이지. 남학생, 여학생 구분 안 하고 그냥 전체에서 그냥 4명을 아무렇게나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그냥 10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쓰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두 번째, 남학생은 1명이 뽑혀야 되고요. 여학생은 3명이 뽑혀야 되는데 이렇게 뽑으면 돼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남학생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3명을 뽑아야 돼.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한 번 일이 끝나는 거지. 따라서 남학생 1명 뽑히는 경우는 5 컴비네이션 1.
여학생 3명 뽑히는 경우는 5 컨비네이션 3인데 이거 2개 곱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게 다야. 계산. 끝. 그 다음에 4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모두 여학생이도록 이거나 또는 의미죠. 또는. 그치? 이거는 덧셈 정리. AND의 의미. 남학생이 1명 뽑히고 여학생도 3명 뽑히고 이래야 돼. 이게 동시에 발생해야 돼. 이러면 곱셈. 지금은 또는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는 덧셈으로 계산할 거예요. 4명이 모두 남학생인 상황. 4명이 모두 남학생? 어떻게 뽑을까? 4명이 다 남학생이어야 된대. 응. 그래. 그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되지. 그러면 남학생만 4명이 뽑혔겠지. 여학생은 1명도 안 뽑히는 거야. 굳이 쓰자면 5C 제로가 곱해지겠지. 근데 5C 제로가 얼마야? 5C 제로가 다 얼마야? 여기 0으로 끝나는 애들은 다 1이야, 값이. 그지?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값이 1이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는 여학생만 모두 5명, 4명. 그럼 남학생은 1명도 안 뽑힐 거래. 그리고 여학생만 4명이 뽑혀야 된대. 이렇게. 근데 5C 제로가 1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이거? 그죠? 5C4도 얼마일까? 5C4? 자, 요 끝자리 봐봐요, 요 끝자리. 2C2 얼마야? 1. 3C2, 3C3, 1. 4C4, 1. 5C5도 1이겠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그 앞에 있는 애들. 자, 2C1 얼마야? 2C1, 2. 3C2, 4C3.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애는 그냥 N이네. 그죠? 그럼 5C4도 얼마겠어? 5. 오케이? 이거 5예요, 5. 그래서 계산값은 이제 5 플러스 5에서 총 10가지 경우가 이제 구하려는 값이 될 겁니다. 오케이. 대표 이제 8번 풀어봤고요. 정리하시고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순열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뭐 다 같이 들어온, 아직은 아니구나. 어떤 거는 무조건 포함시켜. 어떤 거는 제외해야 돼. 이거 포제의 원리라고 하기도 해요. 포함과 배제. 포함, 배제에서 포제의 원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이름 갖다 왜 붙이는지 몰라? 포함시키라는 거, 제외하라는 거,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그지? 자, 어른 6명. 그 어른 6명 안에는 A가 있대요. 어른 6명 안에 A. 그러니까 A 말고는 5명이 더 있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B를 포함한 어린이가 5명. 총 몇 명 있는 거야? 11명이네. 11명 안에 어른 A랑 어린이 B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첫 번째, A랑 B가 모두 포함되도록 뽑으래요. 우리는 5명을 뽑아야 되는데, A하고 B는 무조건 뽑으래. 그럼 난 5명 뽑는 게 아니잖아. 몇 명 뽑는 거야? 3명. 나는 3명만 뽑는 거야. 6명 중에 A가 포함되어 있고 5명 중에 B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A랑 B를 무조건 데려다 놓으래. 그러면 실제로는 6명이 아닌 거네. 몇 명? 그렇지. 어른은 5명만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어린이도 4명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A랑 B는 무조건 데려다 놓고 A랑 B를 제외한 총 9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요? 우리는 9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A랑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도록 A랑 B를 데려오면 안 돼. 이제 버려야 돼. A랑 B를 버리고 5명 뽑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서 이번엔 5명을 뽑으면 돼. 다 데리고 와야 돼. 9명 중에서 5명을 내가 다 선택해야 돼. 자, 이번엔 어린이가 적어도 1명. 어린이가 적어도 1명. 이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전체에서.
전치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자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란 얘기는 뭐냐면, 왜 맨 위 문제에서 얘기한 거.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총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게 전체 사건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1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쓰면 돼요. A와 B가 포함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전체 11명, 구분하지 말고 전체 11명 중에서 5명이 뽑히는 모든 사건이 전체 사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건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 어린이는 적어도 1명 포함돼야 돼 라고 하는 사건의 반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 어린이는 적어도 1명 포함돼야 돼? 그럼 1명 포함돼도 되고 2명 포함돼도 되고 3명 포함돼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반대 사건은 뭐야? 아예 안 뽑는 거. 어린이가 1명도 안 뽑히는 거. 다시 말하면 어른만 1명? 아! 우리 몇 명 뽑을 건데? 5명 뽑을 거지. 어른 중에서만 5명이 다 뽑히면 애는 안 뽑힐 거 아니야, 어린이는.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 어른만 5명이 다 뽑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럼? 6 컨비네이션 5 해서 실제로 6명입니다. 오케이?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시고 이것도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포함과 배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 이 문제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일렬로 세우는 이거는 순열 아니야? 그죠? 일렬로 세우는 이건 순열 얘기하는 거야, 순열. 뽑아 이건 조합이고. 그래서 조합해서 순열 계산하면 되는 거야.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 그러면 4명 중에서 남자는 3명을 뽑으라고? 여기 3명 뽑으면 되지. 그리고 여자도 4명이 있는데 여자 4명 중에서는 2명 뽑으래. 이렇게 뽑으면 되지. 여기까지가 조합. 그럼 이제 내가 몇 명 뽑은 거야? 그죠? 5명을 일렬로 세우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5 느낌표. 5 팩토리얼. 끝. 이게 다야, 이게. 이거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순열과 조합을 딱 구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얘도, 자, 이걸 계산하면 된대, 여기.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 이걸 계산하면 된대.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라는 거야. 이 조건을.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한 4명을 뽑을 거래요. 자, 두 번째.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으라고?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난 A, B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난 4명 뽑는 게 아니래. 그리고 8명 중에서 A, B를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6명밖에 없는 거지. 6명 중에서 난 2명만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그러면 좋아. 여기까지 한 거야. A, B 중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은 거야, 지금. 그리고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배열할 때 A, B 두 사람이 이웃하게 배열하는 거야, 이제. 이건 이제 순열 문제네, 여기. A, B가 있고, 나머지 2명이 더 있는 거죠? 내가 뽑은 애가 총 4명이니까.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았대. 그럼 나는 A랑 B도 있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더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라 했는데, 그냥 배열하면 4팩토리얼인데, 문제는 이 A, B가 이웃해야 된대. 자, 이웃 어떻게 하기로 했지? 맞아. 묶어서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 상태로 일단 전체를 배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해?
비슷한 거, 응. 두 자리 바꿀 수 그치. 걔네들끼리 막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그지? 그걸 선생님이 예전에는 내부 순서 고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B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A, B는 이웃하기 아래? 그럼 이제 A랑 B를 묶을 거야. 한 사람 취급할 거야. 그러면 전체 배열하면 3느낌표. 그리고 내부 순서 고려하는 건? 2 팩토리야. 2느낌표. 이렇게. 됐어? 이런 순서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랑 이렇게 막 섞어서 문제를 줘. 그럼 언제는 조합, 언제는 순열, 이거를 내가 구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래겠지? 정리하시고 또 옆에 문제 풀어보시고. 자, 도형에서 경우의 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데,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기본적인 이제 도형을 만드는 방법들이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직선을 내가 하나로 세팅을 딱 고정을 하려면 직선이 2개가 있어야 돼. 점이 2개가 있어야 돼. 점 2개를 이으면 직선은 하나밖에 안 생겨. 맞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선 하나를 특정하려면 우리는 점이 2개만 있으면 된대. 되지? 그래서 8개의 점이 이렇게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모두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하나, 둘, 3개 찍혀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찍혀 있고 총 8개 점이 찍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이 많은 점들 8개 점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갖고 와 보는 거야. 얘랑 얘랑 갖고 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직선 하나가 특정이 되는 거지. 그지? 또는 뭐 얘랑 얘를 갖고 와? 그럼 이렇게 직선이 특정되는 거지. 근데 내가 점 2개만 갖고 오면 직선이 구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면 직선도 달라지는 거지. 직선들을 다 구해보라고 하면 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곧 직선을 구하는 개수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8개 중에서 우리가 점 2개를 골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쓰면 틀려.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점 2개를 택하면 직선이 이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2개를 택해도 직선이 이거야. 직선이 안 달라지네, 이건. 맞죠? 그래서 이 위에서 점 2개를 택하는 건요. 직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 안에는 여기서 구하는 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다르다라고 지금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그놈을 제외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하나는 제외해야 돼요. 직선이 하나는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첫 번째 놈은 직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2개를 서로 다른 점 2개를 고르면 되는구나. 그럼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일직선상에서 점 2개를 고르는 방법을 아무리 달리 해도 어차피 다 같은 직선이니까 그거는 하나만 카운트하게 남기자. 됐지? 밑에 두 번째, 이번엔 삼각형을 만들으래.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할까? 그렇지, 3개 필요하지. 그래서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한 직선 위에서 점 3개가 있으면요, 걔는 삼각형을 못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두 번째 문제는 8개 점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카운트 하는데 여기서 여기 밑에 일직선상에서 점 3개 고르는 건 빼면 돼. 이번에는 하나가 안 남아. 왜? 여기는 삼각형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치? 아까는 이 위에서 점 2개 고르는 방법 중에 어떤 점 2개를 골라도 직선이 하나만 있는 거였잖아.
직선이 하나만 있는 거였으니까 그 직선 하나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지? 지금은 이 5개의 점 중에서 점 3개를 어떻게 골라도 삼각형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빼줘야 되는 거지, 그냥. 남기는 거 없이 다 빼야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도형 위에서 이제, 뽑으면은 도형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뭐,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점만 잘 해석하면 된대. 오케이. 정리하시고. 되게 단골 문제예요. 도형에서, 도형을 주고, 뭐, 직선 만들어봐, 삼각형 만들어봐, 이런 거. 앞쪽에서 정사각형 만들기도 해봤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이렇게 필요한 거였지? 평행사변도 마찬가지야. 평행한 것들 중에서 내가 2개 뽑고, 이렇게 평행한 애들 중에서 2개를 뽑으면, 그러면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뭐야. 그냥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면 돼? 껌! 껌! 야, 이렇게 평행한 거 몇 개 있어? 그 5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그래, 5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애들 몇 개? 6개. 그 6개 중에서 또 2개 고르면 돼. 그걸 동시에 하면 평행사 변형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질 거야. 그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쉬운데? 그지? 자, 이제 우리 앞에서 하나 안 한 게 있었거든요? 내용 정리할 때 분할 분배. 앞쪽에 보면 이제 분할 분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하나 안 했어. 얘가 지금 그 문제야. 분할 분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개가 막 있는데 9자루에 서로 다른 연필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거야. 그걸 분할. 자, 나눠진 이제 덩어리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3명한테 나눠줘. 이게 분배. 오케이? 분할과 분배를 다룰 때요. 주의할게요. 혼용해서 이 개념을 막 섞어서 쓰면 안 돼. 반드시 분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같은 계산이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또는 약분되고 없어지는 계산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예상하고 계산의 식을 줄이지 말고요. 분할 다 해주고 분배 따로 해주고 그래야 안 헷갈려. 이 분할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9자루가 있는데 얘네들을 4자루, 5자루로 나누는 거는요. 그냥 처음에 9자루 중에서 4자루를 이렇게 갖고 와. 9개 중에서 4개를 갖고 와서 야 니네 한 팀. 이거 주는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또 5개 다 갖고 오면 돼. 그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지. 5개 다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9개 중에 4개를 갖고 오고요. 남아있는 애들 5개 중에서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맨 마지막에는 항상 가질 수가 1일 수밖에 없어. 남는 거 다 갖고 오거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얘는 항상 이래서 사실은 쓸 필요는 없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야. 이게 나누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도 문제 없네. 자, 두 번째도,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9자루가 있는데 2개 갖고 와. 몇 자루 남았어? 7자. 그지? 7자루 남았는데 이제 몇 개 또 갖고 오래? 2자. 7개 중에 또 3개 갖고 오면 돼. 자, 7개 중에 3개 갖고 왔으니까 또 몇 개 남았어? 4자루. 이제 4개 남았네? 4자루에서 4자루, 4자루. 다 갖고 오는 거네? 사실 안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어차피 1. 끝! 이게 분할이야.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냐? 분할? 그냥 몇 개 갖고 오는 대로 순서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서로 다른 9개의 연필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요, 9자리가 좀 그런가? 지금 이제 3번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 내가 5개 중에 5개를 가지고 2개, 2개,
한 개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래. 5개를 2개, 2개, 1개로 분할할 거면 5개 중에 2개 갖고 오고 2개 갖고 왔으니까 3개 남았겠네? 또 3개 중에 2개 갖고 오고 이제 하나 남은 거 마무리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틀려요, 계산이. 이거 앞에 거랑 문제가 생겨. 달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5개를 내가 A, B, C, D, E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처음에 5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오는 방법은요. A, B가 가져와질 수 있지, 이렇게. A, B가 한 팀. 됐지? 3개가 남았어. C, D, E가 남았어. 또 C, D 중에서 또 2개 갖고 오래, 3개 중에서. 그럼 C, D가 갖고 와. C, D가 갖고 와.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거는 E. E가 한 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한 거야. 그지? 근데 이런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게 들어있냐면 처음 5개 중에 2개를 갖고 와. 그 2개가 CD일 수도 있지. 아니 맨날 뽑는 게 AB만 뽑혀? 5개 중에 2개를 갖고 오면 걔는 맨날 AB야? 그러진 않잖아. 다른 게 뽑힐 수도 있어요. AC가 뽑힐 수도 있고 AE가 뽑힐 수도 있고 BD가 뽑힐 수도 있고 그래.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경우 안에는 CD가 뽑히는 경우도 이 안에는 있지 않아? 맞아? 그럼 이제 CD가 뽑혔으면 이제 A, B, E가 남았겠네? A, B, E가 남았는데 그 중에 또 2개를 갖고 오는데 A, B가 갖고 와줘.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 그럼 마지막에 E 혼자 남는 거 이렇게 3개로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쪽 방법으로 3개로 분리된 모습과 아래쪽 방법으로 분할한 이 모습은 완벽히 같아요. 뽑힌 순서만 다르지 A, B가 한 팀, C, D가 한 팀, E가 한 팀 이렇게 분할이 된 거야. 얘도 A, B가 한 팀, C, D가 한 팀, E가 한 팀 이렇게 분할이 된 거야. 같은 경우인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카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계산법 안에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다라고 카운트 되어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거 같다고 보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서로 다른 거 2가지 방법 아니야. 이거 한 가지야. 라고 보정해줘야 되지. 그지?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이렇게 개수가 같은 그룹이 2그룹이 있어서 2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개수가 2개여서 얘네들끼리는 자리 바꾸는 게 모양이 똑같은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분할할 때 이렇게 같은 개수가 2개가 있으면요. 그 놈이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확실히? 그리고 나서 분할을 따로 해. 뒤에 분할하는 건 그냥 팩토리얼이야, 그건. 그래서 요 3번째 문제를 풀 때 9개 중에서 3개를 처음에 갖고 와. 니네 한 팀. 6개가 남았을 텐데 6개 중에서 또 3개 갖고 와. 너도 한 팀. 3개 남은 거 다 갖고 와. 너도 한 팀. 그런데 이 안에는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번에는 몇 가지냐면 같은 개수가 하나, 둘, 3팀이네. 그러면 이 3팀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게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로 나눠야 될까, 이번에? 그렇지. 이걸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하겠어? 거기까지가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래? 3명한테 이 묶음 3개 나눈 거를 3명한테 나누어 주래. 그건 몇 가지? 나눠주는 방법도요. 이렇게 묶인 세 묶음을 내가 뭐라고 쓸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할까? 사람 3명이 있는데 사람 3명은 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영희, 민수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3명한테 내가 이 묶음 3개를 자, 너 1번 묶음, 너 2번 묶음, 너 3번 묶음 가져.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3명한테 야, 너가 2번 가져라. 너가 3번 갖고 너는 1번 가져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지수들을 카운트하라는 거거든. 이 모습은요, 지금 3명을 세워놓고 이 묶음 3개에 번호를 딱 붙여. 번호를 붙여놓고 이 3명 밑에다가 얘네한테 붙여준 번호 있지. 그 번호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1, 2, 3이라는 숫자를
이 밑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거든. 이해하겠어? 그래서 분배해주는 가지수는요, 항상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돼요. 세 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뭐야, 앞에서 3팩 나눈 게 있는데, 뒤에 어차피 곱할 거면 약분해서 없애면 되잖아. 그러지 말라 그랬어. 이거 나중에 헷갈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 자루가 3개 있었어. 그래서 3팩으로 나눴고, 나눠 갖는 애들도 3명이 있어서, 주는 방법도 3팩이었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요.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계산법은 이번에 10 컨비네이션 4, 몇 개 남았지? 6개, 6명. 그 중에 또 4, 2, 이렇게 다 보면 되죠? 이번에 뭐로 나눠야 돼? 같은 인원수, 같은 개수가 몇 개 있어? 2개. 4라는 숫자가 2개. 그래서 얘 2개가 자리가 바뀌는, 이 두 놈이 이 덩어리 채로 이렇게 바뀌는 건 다 같은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는 방법은 몇 가지? 3팩.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게 숫자들이 다 3자로만 돼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옆에다가 다른 예를 들어봤어요. 이해되겠지? 이게 분할과 분배야. 그 분할과 분배는 반드시 분할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분배를 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안 헷갈립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